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 다들 출근들 하고 계시겠죠? 저는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3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31번서부터 35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40번까지 풀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15년도 4회차의 80문제와 20문제, 16년도 1회차까지 포함하면 20문제 하면 100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전기기기가 지금쯤이면은 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1장이 이제 직류기, 2장이 우리가 동기기, 3장이 변압기, 4장이 유도기, 5장이 정류기, 그 다음 뭐 기타 7장에 기타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직류기, 유도기, 변압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우리 전기공학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도기랑 동기기랑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줄기들은 좀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삼상 교류 발전기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반작용 기자력은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 이러기도 하는데요. 일단 일치한다, 그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로치를 2V라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는 답은 4번이죠. 파이분의 루트 2의 R분의 2. 23번 1차 전압 6300V, 2차 전압 210V, 주파수 60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권수비는, 그래서 권수비는 1차 전압을 2차 전압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답은 30. 24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솔로의 전압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동기조상기. 25번 삼상 동기발전기 상간 전압을 Y결선을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상간 전압의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델타 결선은 상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상간전압은 그 Y결선은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Y 결선을 1차 Y, 2차 Y를 하지 않고 1차 델타 결선, 2차 Y 결선이나 1차 Y 결선, 2차 델타 결선 해가지고 하나를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고조파, 상고조파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순환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답은 3번. 26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계자철심의 철선, 우리가 그래서 철선은 고정손이라고 하고 무부하손이라고도 합니다. 27번 60Hz 사극 유도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 슬립은 약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 회전자 속도는 우리가 주어졌고, 우리가 동기 속도를 공식에 의해서 구하고 슬립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56%가 나옵니다. 28번 발전기 관설이 층간 단락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1번 차동 계전기. 층간 단락은 이제 그 발전기와 변압기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층별로 이렇게 이게 쌉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87이 G가 있고 T가 있고 L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L도 우리가 배율 차동 계전기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층간이 뺀 단락보호용으로면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의 단락보호에 적합한 것은 뭐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발전기의 권선이 층간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동 계전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답은 똑같지만은 문제의 보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변압기도 층간 단락 보호가 가능한 거죠. 비율 차동 계전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 정기적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솔로의 그 상간에 이제 이제 그 전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CT에서 감지를 해서 이제 프로텍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전기 기기 과목이다 보니까는 변압기나 발전기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한번 알아놓으면 좋다고 했고요. 29번은 유입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 재료는 내열 등급이 A종으로 분류되고 장시간 지속하여 최고 허용 온도는 105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유입 변압기는 우리가 절연지, 우리가 그 도체, 그 변압기 내부, 탱크 내부에 이제 코어가 있고 도체가 있어요. 컨덕터가 있어요. 이제 그 철심이 있고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를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연지로 다 감싸요. 감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무나 이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엔드 프레임에 이제 코어랑 권선을 넣었을 적에 이제 리드 선들을 우리가 이제 명주나 목명 같은 거로 이제 묶어서 고정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퍼센트 전압 강화 3%, 리액턴스 강화 4%의 변압기 최대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얘를 루트 씌워갖고 3의 자승, 4의 자승,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하면은 5%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 이제 오늘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이 소자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소호냐, 뭐 그 단자수가 몇 개냐, 뭐 등등등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자기소호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얘는 자기소호 능력이 없고 답은 GTO가 있습니다. 게이트 턴이 되죠. 턴온, 턴 오프. 이게 뭐 우리가 턴 오프 라이트, 턴 업 온 이렇게 하자. 키다 끄다잖아요. 그러면 이 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소호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제 반도체 소자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 수, 우리가 이제 단자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소호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만약에 SCS도 문제, GTO가 없고 SCS가 있었다. 그러면 얘도 자기소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SCR, GTO, 트라이액, 그 다음에 LA, SCR, 그 다음에 SCS 해가지고 외워놓으시고 단자수 3개, SCR은 3개, 그 다음에 GTO는 3개, 트라이액도 3개, 그 다음에 LA, SCR도 3개, SCS는 4개. 이거 문제 나왔었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단자수가 4개인 것은 그러면 SCS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소호 능력은 얘랑 얘만 있는 거고. 그래서 요 편은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AKG가 있고 MT1, MT2, G가 있고요. AKG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는 애노드, D는 캐소드, G는 게이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MT1과 MT2, G 얘는 게이트인데 MT1과 MT2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 방법은? 답은 인버터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 제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초포는 우리가 DC-DC를 제어하는 거고, 국수 변화는 우리 유도전동기의 이제 제어 방법인 거고, 전압 제어도 뭐 유도전동기의 이제 제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권선형 얘는 이제 그 직류기 제어 방법, 속도 제어 방법 중에 하나죠.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류기의 속도 제어 방법, 그 다음에 유도기의 속도 제어 방법, 그 다음에 동기기의 속도 제어 방법, 그 다음에 제동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병렬 운전 방법들이 있죠.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변압기. 이런 것들은 되게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은 속도 제어 방법 비교표인데요. 이게 이제 뭐 여기에는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구스 변환법은 이제 유도전동기에서 쓰는 방법이고, 전압 제어는 우리가 직류기에서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초포 제어도 우리가 직류를 이제 초포에서 이제 쓰는 방법, DC-DC를, 주파수는 이제 교류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얘랑 그 다음에 1번이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 쓰는 유도전동기 제어 방법이고요. 여기서 인버터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빼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33번 회전 변류기의 직류측 전압을 조정하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인데요. 일단 좀 이게 회전 변류기 직류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직류측을 조정하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게 회전 변류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변류기를 얘가 이제 돌려주기 때문에 회전 변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리에터스법, 여자 전류법, 부하시 전압 조정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쓰고 있고요. 동기 승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승합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주 가끔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답으로 외워 놓으셔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4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 참 이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예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우리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 출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눠준 거. 여기 보면은 발전기와 변압기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반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입력 빼기 손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력 빼기, 여기는 다른 건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이게 입력분의 출력, 이것도 참 얘랑 어떻게 보면은 얘랑 1번과 3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건데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출력.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 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권선 정확 측정 방법은 답이 2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사실 매거리는 이제 절연저하 측정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뭐 타 결론은 뭐 저항이 높다 낮다, 높으면은 절연이 잘 돼 있는 거고 낮으면 절연이 잘 안 돼 있는 거다. 뭐 기준점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 여기의 모든 방법은 다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맞긴 맞아요. 저항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줬어요. 권선 저항이다 그러면은 1번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 저항, 저항은 우리가 R은 I분의 V잖아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계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그 다음에 그 3번의 켈빈 더블 브릿지법을 제가 그림을 찾아와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휘트스톤 브릿지법. 아이고,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휘트스톤이라고 저는 이제 외웠는데 얘는 문제에서 보기를 휘스톤이라고 해놨어요. 휘스톤 브릿지법.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RX를 구한다라고 했을 적에 얘와 얘는 평행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서 G에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이 RX 값이 되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이때의 저항은 알 수가 있죠. 가변 저항기로 우리가 돌리니까. 그래서 돌렸을 적에 얘가 0이 났다. 그러면 얘랑 수평이 된,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RX 그때의 값이 RX 그때의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RX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알고 얘 아니까는 이 식을 가지고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 피스톤 브릿지법의 낮은 저항을 측정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저항값이 큰데 사용하는데 낮아지게 되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얘가 이제 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기능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권선저항 측정할 적에는 사실은 2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근사치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 다 저항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정확한 이제 답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2번을 고를 것 같아요. 2번 전압전류계법. 왜냐하면 전압전류계법은 우리가 이제 큰 전류계나, 왜냐하면 이게 전압전류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대전압 대전류서부터 PT나 CT를 써가지고도 우리가 전압 전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구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게 레인지 범위 내에서 배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가장 근사치인 답이라고 돼 있고요. 사실 2, 3, 4번이 사실은 다 정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2번과 3번만 적어 놨는데 사실은 2번, 3번, 4번 얘는 그냥 대용량서부터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거고, 얘는 중용량, 얘는 소용량,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게 켈빈 더블 브릿지법 같은 경우는요, 요게 우리가 통신 선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R1, R2 지점에 거리를 측정할 적에도 우리가 켈빈 더블 브릿지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고장점을 이제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응용을 한 거죠. 요런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 세 개가 다 답이다. 그 중에서 정답을 나는 고르라 한다면 저는 2번을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공단에서 인정됐다 그러면 얘는 2번을 고르든 3번을 고르든 4번을 고르든 다 맞는 거로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35번까지 오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